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황교안의 제1호 경제정책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입니다. 황교안의 경제팀이 내어놓은 1호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차등 최저임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을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는 자한당 지도부들이 근시한 적 우물안 개구리식의 대응이라 하겠습니다. 황교안의 정책을 비판하는 좌파들이 놀리던 아니면 황교안의 정책을 옹호하는 우파들이 놀리던 모두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기 총선을 경제 문제를 부각시켜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차등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극우 파시즘적 논리라 욕먹을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정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정권 탈환을 위하여 좌클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이 혹시라도 집권한다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유턴을 하는 정부가 될 듯합니다. 황교안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지극히 이성적인 인간인 양 보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 그저 흉내만 내려고 한 황교안은 외국인 차별을 법제화하자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양이가 국제적으로 쪽팔리는 짓거리를 하고 다녀서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소위 말하는 보수파 수권정당의 대표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선진공업국가인 대한민국이 UN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을 뻔뻔하게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희대의 극우 파시스트 국가라 세계에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UN 총회에서 채택이 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2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이주 노동자들은 해당 국적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과 임금보다 낮은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경제적인 노동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에 기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개입시켜서 외국인들에게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경제팀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것들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하여서는 좌클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한당 쓰레기들이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좌파들이 편가르기식 선동질을 하기 위하여 내국인 우대, 외국인 차별이라는 희대의 국수주의 정책을 경제전체인 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규제는 황교안의 경제정책위원회 명단을 보고서 결코 보수 우익적 사상이 없는 이들이라 평가를 하면서 황교안도 좌파 경제학자들로 경제팀을 꾸렸다는 듯이 비판을 하였는데 좌파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극우 파시스트 선동가들로 경제팀을 꾸린 듯합니다. 오로지 정규제 엿먹이는 것이 황교안의 목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런 황당한 정책을 입에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생을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관료로 살아온 황교안이가 현재 정치적 상황이 어떤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국회의원 숫자 노름이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탄핵이라는 원죄는 대충 묻고 지나갈까 하는 것이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결국 생각해낸 것이 고작 문재양 정부의 경제 파탄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려면 문재양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대통령이나 꿈꾸면서 볼펜이나 돌리고 회전의자나 돌리고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겨우 우리 민족 우선주의라는 한 물이 아니라 여러 물이 가버린 19세기에나 통했을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양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눈치 살살 보면서 뒷구멍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데 황재양이는 대놓고 국내법을 만들어서 유엔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양이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반했다는 개소리로 좌점들에게 동정심이라도 구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외국인을 대놓고 차별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 막무가내 짓거리고 있는 황교안이는 무슨 헛소리로 변명을 해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무튼 황교안의 야심찬 경제공약 1호가 여기저기서 몰매를 맞자 결국 그의 주특기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 규정과 근로기준법 정신은 존중해야 한다고 얼버무리긴 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듯 느꼈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답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탄핵에 대한 질문에 세모를 들었듯이 그저 세모나 계속 들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했을 것인데 이것저것 자신의 원래 발언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면서 들고 나온 소리가 그를 더욱더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갑자기 약을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평소에 안 하던 자기 주장을 늘어놓아서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여러 기여를 한 분들이지만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황교안이 말하는 기여한 바가 있는 것인데 왜 차별임금을 받아야 할까요? 태극기 세력에게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탄핵 역적 바른미래당에게만 지속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있는 자한당의 엉터리 정치적 상황 인식과 문재양이가 철저하게 뿌리째 망가뜨리려고 하는 암담한 경제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대충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화살을 날리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표밭, 저소득 근로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얕은 정략적 판단만을 하고 있는 자한당 지도부들은 종북 좌파 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 대한민국에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양이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말아먹기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최저 임금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저 좌파 선동질 따라하기식으로 내뱉었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얼른 거두어 드려야 함에도 예의 똥꼬집으로 자기 주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의 정치 생명이 간당간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저만은 아닐 듯 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모임이어야 하는데 그저 어떻게 하면 금배지를 천년만년 달고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같은 그런 선출직 공무원들로만 가득 차 있는 자유한국당은 결코 보수파 정당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정부를 상대로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라 주장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지 않으면 제명을 시키겠다고 설쳐대는 정당이 어찌 보수파 정당일 수 있습니까? 좌파 정당에 대하여 문재양에 대하여 입바른 소리를 하면 막말이라며 징계를 하겠노라 윽박지르면서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고 뒤돌아서서 좌파들에게 아양 떨면서 사과를 하느라 손금이 다 뭉개지고 무릎이 다 까졌을 황교안이가 당당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정당이
어찌 보수우파 정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국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쥐똥만큼도 없고, 희생정신이라는 것은 그저 한심한 보수우파들 사전에나 있는 단어라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고귀한 금배지들이니 천한 보수우파들이 아무리 아스팔트에서 나라를 구하자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어도 전혀 귀 기울일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보수우파 국민들의 대표라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에게 그래도 저것들이 좌파들보다는 나으니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민주당이 나라를 김정은의 아가리에 처바치려 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들에게 표를 주어야 민주당을 막을 수 있다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도찐개찐 나라 망쳐먹는 짓거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으로 보이시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좌파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된 것은 보수 우파 이념이 없는 것들이 보수 우파 정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치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급기야는 무너져가는 보수 우파들을 다시 세우려 애쓰던 아무 잘못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사는 덮고 가자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우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할 보수우파 논설가라 불리우는 것들이 사악한 보수우파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보수우파 국민들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차기 총선을 탄핵당하여 없어졌어야 할 자한당이 국회에 무려 100석을 넘게 차지하고 앉아서 사사건건 문재양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기를 하는 바람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양의 실정을 이미 자한당에게 떠넘기기로 준비가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무려 60여 명의 박근혜 정부 관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자한당 것들은 승산은 없어도 오로지 경제 문제로밖에 문재양 정부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저지른 엉터리 탄핵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자한당이 문재양의 경제 실정에만 매달리다가 그들이 목매고 있는 중도 세력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집토끼 보수 우파들에게서도 외면을 받아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한당은 없어져야 하는 정당이라면서 표독스럽게 쏘아대던 나경원이는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나경원이를 원내대표로 내세우는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일까요? 차기 총선은 철저하게 이념을 내세워야만 하는 선거입니다. 단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우파의 이념이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권에 다시금 보수우파 정신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라는 자들 중에서도 최순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들이 보수우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한애국당은 다른 선거 전략 별로 필요 없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좌파들의 보수우파 괴멸시키기 전략에 희생된 이의 진실을 알리고 그에 따라서 엉터리 사기 탄핵을 알려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오로지 탄핵 무효뿐이라는 것을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현재 좌파 독재로 무고한 전직 관료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좌파들의 민낯을 중도라 표현되는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보수 우파 제1당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황교안의 제1호 경제정책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